대규모 보여주기 군중 시위를 끝으로 북한의 제7차 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김정은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를 했지만 해외 언론의 반응은 한마디로 답답한 유일체제 선전극이었다는 건데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께서 이번 당대회 가장 큰 이슈를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셀프 대관식이죠. 당연히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에 의한 만인들이 강제로 축하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잔치를 벌인 건데요. 네. 그것을 합리화해준 명분으로 제시한 게 핵 실전 능력을 보유했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핵 강국, 우주 강국이라는 명분으로 이 대관식을 한 겁니다. 네. 일각에서 할아버지죠. 김일성 주석 시대 6차 당대회를 좀 답습한 것 같다. 네. 지금 36년 만에 열렸는데요. 네.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은 같고 어떤 부분은 좀 차이가 납니까? 네. 자기 아버지는 한 번도 못했어요. 18년 통치 동안에 한 번도 못했고,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가 좀 돌아가야 그 당대회도 하는 건데 그래서 못했고, 1980년에 그 김일성이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5시간을 줄기차게 읽은 거에 비하면 김정은이 3시간 읽는데도 이틀 동안 읽었습니다. 네. 아마도 좀 쉬엄쉬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어쨌든 형식이나 대의원 수나 진행 양상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 면에서 많이 다른 게 그 당시는 그래도 북한이 먹고 살만 했어요. 상대적으로. 네. 당시에는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에 광주 사태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절이었고, 북한은 나름대로는 질서정연한 체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남한을 어떻게든지 적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북한 경제력이 40대 1로 지금 북한이 추락했기 때문에 상당히 외롭고 쓸쓸한 장치고 축하사절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당시에는 118개국에서 축하사절이 왔어요. 네. 그리고 기자들도 회의도 취재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다 회의 취재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휴양한 설계도를 보여준다 그래 말은 떠들었는데 실제로는 경제 비전도 별로 제시 못하고, 단지 이제 차이점은 당시에는 핵이 없었지만 이제 핵을 가지고 어떤 없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려는 듯한 모습. 그 아주 역설적인 게 당시 노년의 김일성은 5시간을 읽었는데도 꼿꼿이 이걸 해냈고, 30 조금 넘은 김정은이 이틀 동안에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할아버지 따라가려니까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가랑이 찢어지는 그런 모습을 억지로 숨기고 있는 그런 대관식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좀 힘들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 외모는 갈수록 그 김일성 아주 흡사하게 닮아가는 모습이 참 그렇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있었던 그 대규모 군중 시위를 끝으로 노동당대회가 폐막을 했는데, 대규모 군중 시위 장면을 조선중앙TV로 생중계했습니다. 그 장면 담아봤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부터 군중대회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은 뿔테 안경에 검은색 인민복 차림으로 행사장에 등장해 북한 주민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 혁명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자며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붉은 물결이 장관을 이루네요. 저기 10만여 명이 동원됐다고 하던데 그만큼 아주 떠들썩하게 자체 내부로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폐막식 때 저렇게 군중 시위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일단 1980년에는 당대회 이튿날에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진 못했지만 기록을 보니까 이튿날에 했다는 걸. 근데 요번에는 끝나고 나서 했거든요. 그 얘기는 저에게 이제 주는 느낌은 당시에는 당대회 자체가 축제라고 생각이 돼서 행사 도중에서 그냥 그 인민들도 나름대로 잘 참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김정은이가 급급하게 셀프 대관식을 하다 보니까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그 직함을, 어거지 직함을 하나 가지고 그거를 축하해주는 듯한, 마지막에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그 1인 독재를 찬양하는 그런 형식이 아닌가. 당시엔 100만이었다 그래요. 지금 10만인데 규모도 줄고, 당시에는 집단체조 5만 명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80년 당시에 100만이 모였었다. 글쎄요. 자,
이번 7차 당대회 기간 동안에 김정은이 뭔가로 추대될 것이다. 우리가 네. 예상은 했는데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됐단 말이죠. 잠깐 네. 화면 보시죠. 녹취입니다. 나는 존엄 높은 조선노동당의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중임을 맡겨준 대표사 동지들과 전체 당원들,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최대의 신임과 기대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자,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최고 수위의 자리를 저걸로 설정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좀 모순되는 조선노동당이라는 게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한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네. 조선노동당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을 텐데 물론 당위원장이니까 당 전체 위원회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근데 북한에서는 저게 통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란 거는 처음 있던 제도가 아니라 1949년에 김일성이가 북노당 위원장이잖아요. 네. 남노당 위원장이었던 박헌영하고 당을 합쳤어요. 네. 그래서 조선노동당이 됐는데 그때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김일성이 추대되고 박헌영이 이제 부위원장으로 허가이하고 같이 두 사람이 부위원장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67년 전에 할아버지가 취했던 그 위원장직 이거 66년에 폐지되는데 그 직책을 맡음으로써 감히 할아버지하고 동급으로 올라갔다. 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또 하나는 남노당과 북노당 합친 당의 위원장이었으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 국가 수반이다. 이런 네. 이미지를 풍기는 그런 이중적 의미가 있다.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이제 김일성은 주석이라고 했고요. 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뭐 당비서라면 이제 총비서. 노동당 비서였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은 이번에 노동당 위원장인데 네. 어차피 다 최고 지도자인데 네. 왜 이렇게 호칭들이 계속 바뀌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북한의 특성이죠. 3대 세습을 하다 보니까 보통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 소련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 바로 전에 서기장, 당 최고 지도자를 비판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거든요. 이러신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비판하면서 네. 평화공존으로 하듯이 전임 서기장들을 비판하고 그러는데 북한은 특이하게 아버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원한 국방위원장 이렇게 추대하니까 자기가 국방위원장이 되면 불효가 되고 할아버지가 영원한 주석인데 그렇군요. 자기가 주석을 취하면은 네. 안 되니까 그래서 고륙주책으로 만드는데 중국처럼 총서기라고 할 수도 없고 골바초프처럼 서기장을 할 수도 없으니까 네. 굳이 역사를 뒤져보다가 아까 같은 의미로 남북한 통합의 위원장이란 뜻에서 그 노동당 위원장이란 직함을 가진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써버려서 못 쓰는군요. 그렇죠. 네. 북한의 최고의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자신의 직책을 격상을 시켰고 또 그렇다면 그 주변 인물들은 누구로 포진을 할 것인가도 네. 관심이었는데 동생인 김여정이 또 주요 지위에 오른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주요 상무위원회 얼굴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뭐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제 제일 그 국가 최고 기관의 아주 이너 서클이라 그러죠. 네. 국가 주요 결정은 저 5명. 저기다 이제 김정은이 더해서 그럼 2인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2인자는 실질적으로는 황병서고요. 네. 그 다음에 요번에 당의 역할이 강화됐기 때문에 최룡해가 5번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인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지도 노선을 보면은 군에서 당으로, 군에서 내각으로 권력을 좀 이동시키고 있어요. 지금 나타난 거는 당대회잖아요. 한 대회 자체도 당을 국가 영도 체제로 다시 재일신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당의 일꾼은 저 중에서는 최룡해라고 보여지니까 최룡해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여정은 어떻습니까? 김여정은 지금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는데 중앙위원회 위원은 국가 서열 한 132 안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32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지금 차관급인데 장관급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부부장인데 조직지도부의 부부장이 아니라 이제 선전선동부 부부장인데 사실은 2개의 부부장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도 여겨지고 있고 아니면 당 서기실 그러니까 김정은 비서실의 부실장 정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관급으로 부장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나흘 동안 치러진 북한의 당 대회에서 무엇보다도 항구적인 핵 개발국, 핵 보유국임을 다시 한번 선언을 했습니다. 즉 항구적이라는 것은 그 핵 개발 의지에 변함이 없다라는 뜻일 텐데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 김정은은 핵무기를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이른바 핵 경제 병진 정책을 북한 노동당의 항구적인 전략 노선으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 노선은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며,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세계 비핵화에 부응해 가겠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네. 어불성설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만적인 전 세계를 농락하는 발언입니다. 전 세계 특히 그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의 핵 개발을 지탄의 대상으로 여기고 규탄하고 제재까지 가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핵을 가진 것뿐 아니라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라고 하면서 저 얘기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 합법적으로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신들도 합법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고 이 5개국이 비핵화 움직임을 보인다면 우리도 동참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국제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웬만해서는 이제 핵을 포기하지 않겠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지로 볼 땐 상당히 위압을 느낄 수도 있는. 네. 비록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가져봐야 7개지고 미국은 5,000개를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안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직접적인 안보 위협인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발표문에 말리마 속도 창조 운동으로 경제 건설의 수소탄을 연속 터뜨리겠다. 네. 경제 성장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당대회를 36년 만에 한 것 자체가 자기 권력이 강력하다 그러면 당대회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강력하지 않다고 느끼니까 제도적으로 최고의 지위를 받은 거고, 따라서 향후에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젊잖아요. 향후에 50년, 60년 통치하려면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리의 흐름을 보면 핵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초강대국인 미국도 두렵지 않다. 네. 따라서 국방비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돈을 경제 살리기에 투여하겠다. 그러나 이제 김정은이가 계산하지 못한 거는 사실 아무리 국방비를 아껴봐야 북한의 경제 예산이나 국가 예산 같은 게 작기 때문에 절약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네, 네. 외자가 들어오고 남북 경협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핵은 우선적으로 틀어준다니까 거기서 아마 착오가 있는 것이고, 지금 향후에 5개년 국가 발전 계획을 내놨는데 계획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계획과 전략이 다른 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더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장마당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나마 먹고 사는데 장마당에 있던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강제 노동시키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도 걱정될 정도로 지금 대중동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7차 당대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